캐나다에서 2035년까지 신차를 모두 전기차로 바꾼다고 발표했습니다. 캐나다가 공식적으로 화석 연료 탈출을 발표한 것인데요. 미국에 이어 캐나다까지 정말 큰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월 19일 가디언과 캐네디언 프레스 등은 이와 같은 소식을 전했는데요. 화석연료 배출량을 줄여서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구체적으로 계획으로 세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로 인한 혼란 방지를 위해서 캐나다 정부는 순수 전기차뿐만 아니라 전기 충전으로 최초 80km 주행이 가능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도 무공해 차량 범주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스티븐 길보 환경부 장관은 토론토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완전 전기차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생산 비중을 점차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캐나다 국민이 무공해 차량에 대해서 공정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번 규정을 만들고 적용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캐나다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교통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22% 수준이라고 합니다. 2035년까지 22%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캐나다 정부가 보였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 산업으로의 전환이 더욱 빨라지고 견고해진다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규정에 따르면 2026년까지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의 20% 이상, 2030년까지는 60% 이상, 그리고 2035년까지 100%가 무공해 차량이 되도록 단계적으로 추진된다고 합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캐나다의 규정은 미국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17개 주가 채택한 것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2035년에 판매되는 신차의 100%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 자동차 또는 전기차 또는 수소 연료 전지로 구동되는 차량으로 채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전기차는 전체 차량 판매량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고 2030년까지 시장의 40%에서 45%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플랫폼 스타티스타에 따르면 지난해 캐나다에서 판매된 전기차의 36.7%는 테슬라가 차지했다고 합니다. 2위는 현대자동차였는데요. 판매 점유율은 전기차의 11%라고 합니다. 하지만 캐나다 자동차 업계는 전기차 가격이 너무 비싸고 목표가 다소 비현실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시골 지역의 충전 네트워크가 불안전하다는 지적도 했는데요. 캐나다는 국토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크지만 인구가 4천만 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적이 나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캐나다 자동차 제조업체 협회의 회장인 브라이언 킹스턴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무공해 차량을 더 많이 판매하려면 유리한 시장 조건, 강력한 인센티브, 광범위한 충전 인프라, 그리드 용량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전기차 전환에 있어서 인프라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정부는 인구가 많은 공공장소와 다가구 주거용 건물에 전기차 충전소를 건설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이러한 노력만으로는 전기차 보급을 빠르게 늘리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테슬라가 슈퍼차저와 가정용 태양광 솔라 패널,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 ESS인 파워월을 적극적으로 캐나다에 도입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전기차 인프라가 부족한 캐나다에서 테슬라 전기차 판매량을 늘리기 위한 방법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캐나다에서 특히 추운 날씨로 인해 배터리 효율이 떨어질 수 있는 외딴 지역과 북부 지역에서는 전기차가 실용적이지 않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2035년 이후에도 순수 전기차 주행거리가 80km 이상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계속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캐나다 정부의 입장인 것입니다. 캐나다는 지금까지 설정한 모든 배기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해 왔습니다. 저스틴 트리드 캐나다 총리는 기후변화와 싸우는 것이 자유당 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여전히 전기차 전환에 대한 레거시 기업과 미디어들은 트리도 총리의 배출량 감축 계획은 결함이 있다면서 비판하고 있기도 합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40%에서 45%가량 줄이겠다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인데요. 하지만 결국 전 세계가 전기차 전환이라는 큰 흐름에 올라탔고 캐나다 정부도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도 전기차 산업 전환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과 반대가 있지만 결국 이러한 산업의 대전환 흐름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기업과 국가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꼭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스텔란티스가 캐나다에 세우고 있는 배터리 공장이 캐나다 경제에 큰 도움을 주면서 잘 건설되고 있다고 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스텔란티스는 캐나다의 현지 법인인 넥스스타 에너지를 세우고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데요. 최근 공정률이 30%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미국에 이어서 캐나다까지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세우고 있는 것인데요. 스텔란티스의 소셜미디어 X 공식 계정에 올라온 사진을 보면 넥스트스타 에너지에 고용된 건설 노동자들이 12월 19일 캐나다 온타리오주 윈저시 배터리 공장에서 철골 구조물 설치가 마무리된 것을 기념하는 토핑 아웃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캐나다에서 대규모의 재정 보조를 받으면서 수백 명의 한국인을 데려와서 채용한다는 논란이 최근 일기도 했는데요. LG엔솔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현재까지의 건설 공정 모두를 캐나다인이 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11월 20일 캐나다 현지 언론 CTV 뉴스는 넥스트스타 에너지의 이훈성 최고 경영자의 발언을 이용해서 현재 공정률은 30% 정도이고 2024년 상반기부터 배터리 모듈을 생산하는 일정에는 차질이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건설공사에 투입된 950명의 인력 100%가 모두 캐나다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훈성 CEO가 이렇게 배터리 공장 건설 인력이 모두 캐나다인이라고 직접 언급한 이유가 있는데요. 최근 캐나다 정치권에서 LG엔솔의 배터리 공장에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한국인만 고용한다는 비판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연방정부와 온타리오 주정부는 넥스트스타 에너지에 2032년까지 최대 150억 캐나다 달러, 하나로 약 14조 6,226억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보조금을 받는 것인데요. 11월 20일 캐나다 공영방송 CBC에 따르면 스텔란티스의 배터리 공장에 투입되는 150억 캐나다 달러 규모의 보조금과 세제 혜택이 외국인을 위한 일자리에 지원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캐나다 납세자들이 지원한 급여를 받아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하면서 논란이 불거진 것입니다. 폴리에브 의원은 캐나다의 제1야당인 공화당 당대표입니다. 넥스트스타 에너지는 공장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는 캐나다 정부와 약속대로 캐나다 노동자 2,500여 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한다고 합니다. 넥스트스타 에너지는 2022년 8월부터 온타리오주 윈저시에 배터리 공장을 건설해 왔는데요. 건설 초기에 계획한 연간 배터리 생산 능력은 45기가와트시였습니다. CTV 뉴스에 따르면 현재는 49.5기가와트시로 목표를 높였다고 합니다. 이훈성 CEO는 CTV 뉴스를 통해서 수천 명의 숙련된 전문가를 현장에 배치해서 리튬이온 배터리 셀과 모듈을 생산할 세계적 수준의 시설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전기차 수요가 둔화된다는 기사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산업 현장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산업 전환을 위한 인프라 건설에 엄청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투자자로서는 꼭 기억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